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언어 문화전공 19학번 이승주라고 하고요. 저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서 제가 지금 거의 한 8개월 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그 토스라는 회사에서 법인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올해 4월에 입사를 했고 지금 6개월 차로 법인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냥 질문 아무거나 그냥 중간중간 질문해 주셔도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5가지고요. 첫 번째로 이미지 메이킹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거를 구직 활동에 어떻게 대입할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친구들이 보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취업을 위해서 사회에서 보여줄 내 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친구나 가족 앞에서 하는 행동들과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가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사를 지원하든 어떤 직무를 가든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든 그렇게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미지 메이킹 그냥 딱 던져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시가 돼야 돼요. 이 앞에 보이시는 2개는 사실 문과 직무에서 가장 많이 뽑기도 하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종이에요. 영업이랑 마케팅인데 혹시 계신가요? 아예 모르시죠? 이게 보통 문과 직무라 하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업 직무, 마케팅 직무, 그리고 HR 직무 있거든요. HR 직무는 인사 직무라 보시면 돼요. 좀 가장 진입하기도 쉽고 범위도 넓은 게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할지를 정한다면 다음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면접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요즘에 그냥 유튜브 보면은 다 나오실 거예요. 내가 리더형인지 팔로워형인지 아니면 회피형인지. 여기서 가장 피해야 될 건 뭘까요? 회피형이거든요. 회피형과 팔로워형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사실 회피형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워딩이기도 하고 팔로워형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고 내 의사는 하나도 밝히지 못해 라는 것을 좋게 포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리더형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말이 많아지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근데 꼭 리더가 돼야지, 팀장이 돼야지, 어디서 뭐 학생회장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성격이 그런 것처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팔로형에 가깝고 회피형에 가깝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하고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구직 활동에 어떻게 대입을 했냐면 저는 2가지의 워딩으로 저를 메이킹했어요. 첫 번째로는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했고요. 2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2가지는 저는 영업에서 가장 필요한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꼽아. 이거를 자소서에 녹였을 때 앞에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문구 자체를 뭐 콜드콜 100건, 끈기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영업에 성공하다 라고 부분을 딱 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어차피 어떤 자소서든 앞에 박아놓는 문장이 필요한데 그게 좀 흐리멍텅하면은 사실 이력서를 볼 필요도 없고 이 현실에서 그냥 버려지는 이력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할지 골랐다면 그 직무에 맞는 그 성격에 맞는 사람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워딩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보자면 사실 자소서를 쓰는 게 모든 취업의 첫 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소서는 모든 같은 맥락으로 작성을 해요. 보통 3가지 문항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이런 거 적고요. 2번째, 3번째로는 본인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해 적거든요. 필살기라고 해요. 근데 그 필살기가 보통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문항당 하나씩 적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입하자면 저는 3학년, 4학년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 이렇게 진짜 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어떤 거라도 부딪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렇게 2번, 3번, 1번 이렇게 문항이 있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무조건 필살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다 꾸며서 쓸 수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필살기를 어떻게 쓰는데 라고 하면 뭐 인턴도 있겠고 대외 활동도 있겠고 교내 활동도 있겠고 요즘에 뭐 부트캠프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냉정하게 그냥 말을 하면 저희 학교에서 특출나게 이거를 쌓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너무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여요, 사람이. 여기서 맨날 보는 사람만 보고 보는 교수님들만 보고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근데 나가서 다른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요. 지금 우리 학교 사실 인원수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 정말 인원수도 많고 과도 많고 특출난 사람도 많고 특이한 사람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본인한테 점점 쌓이고 쌓여서 그게 본인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을 알아야 내가 어느 위치인지 알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잘해 보일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학점이 좋고 뭐 제 한국어 교육학과니까 뭐 교환 잘 쓰고 뭐 이 사람 좀 잘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해도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밖에 나갔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저와 같은 또래, 심지어 저보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능력 좋은 애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토스에 입사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 입사 동기들은 다 외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 학교가 성균관대였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뭐 유학을 했거나 뭐 외국에서 학교로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대외 활동을 시작하면서였거든요. 이 대외 활동에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정확히 알 수 있고 저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당장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앞에 보시는 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앞에 보시는 게 공통점이 무조건 실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막 중고 신입 뽑는다, 뭐 경력자만 뽑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굳이 신입을 키울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요즘에 한 1년 미만으로 하다가 그만둬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바로 이 사람이 실무에 투입돼도 모든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왜 신입 한 명 키우는데 2억 가량의 돈이 드는데 이 사람을 왜 굳이 키우고 얘는 어차피 키워봤자 이직하는데 뭐하러 데리고 있어? 라는 게 기업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생 때부터 이 실무에 대한 경험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이렇게 오비맥주나 뭐 하이트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대기업이잖아요. 사실 이런 거 경쟁률 너무 빡세거든요. 굳이 이런 데 지원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기업 브랜딩 이거는 마케팅이 되겠죠. 마케팅 실무를 먼저 이런 조금 중견기업 중소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공기업들 대외 활동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충분해요. 굳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2학년, 3학년쯤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때 시작하면 정말 빠른 거예요. 다른 학교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더라도 지금 이때 막 놀아요. 저도 놀았고 충분히 1년이면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시작을 한다 하면 2, 3학년 때 논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굳이 막 겁먹지 말고 그냥 별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결론은 저는 진짜 무스펙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제가 뭐 이걸 자랑하려고 넣은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어떤 회사에 가고 싶었냐면 저는 무신사나 뭐 크림 뭐 이런 회사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의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들과 조금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매거진도 만들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온라인 매거진 에디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들은 안 하는 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이 좀 컸어요. 그랬는데 막상 내가 크림을 인턴을 적고 무신사 인턴을 적고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나의 스펙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점점 좀 일을 악물고 저는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어, 제가 회사를 딱 토스가 붙을 때 이 킹코스라는 이제 외국계 회사인데 여기도 같이 붙고 조금 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을 좀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했으니 남들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뭐 좀 자랑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강연과 관련해 미리 받은 질문들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리 받은 질문 이후에 즉석 질문도 자유롭게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교 생활 중 가장 도움이 됐던 활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다 도움 안 된다 말해가지고 근데 도움되는 거는 무조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보다는 친구들 만난 게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나가면 다 사람 상대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영업이라는 직무를 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어차피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랑 얼마나 더 잘 어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막 밥 혼자 먹고 뭐 이런 거 다 좋죠. 다 좋은데 지금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친구들하고 놀고 여행 가서 놀고 이런 경험들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 그냥 속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어디 하나 버릴 경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편하게 노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조금은 하되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는 하시고 꼭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걸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스텝장 같은 거 아니면 학생회 같은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학생회를 하더라도 자소서에 어떻게 쓰느냐 또 다르거든요. 그게 뭐 리더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팔로워의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쓸지는 그때 가서 정하면 돼요. 그냥 뭐든 하세요. 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 언어 문화 전공과 현재 직무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완전 다르죠. 저는 제가 꿈꿨던 직무도 한국 언어 문화 전공이랑은 다르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더 다르죠. 금융 쪽이니까. 어, 사실 저는 뭐 학과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 교사를 안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1학년 말 2학년 그때부터였어요. 전 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야 내가 뭐 과가 다르더라도 이 분야에 맞춰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이거를 뭐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사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라면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더 파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뉴스가 떴다면 뉴스도 봐보고, 뭐 요즘 이 회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봐보고, 뭐 조금 더 거리를 좁히기 위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거기에 몰입하고 더 간절한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해당 직무의 특성과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생각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 사실 영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B2B 그러니까 회사가 거래하는 영업이 있고요. 그 보험회사 영업처럼 회사와 고객, 그러니까 B2B 영업, B2C 영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B2B 영업, 법인 영업이에요. 저는 회사를 상대를 하고 사실 어떤 영향인데 첫 번째는 무조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처음 보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업이라는 건 본질은 그래요. 내가 이걸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을 이걸 사도록 설득을 하고 이걸 도입하도록 설득을 하는 게 영업 사원의 역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에 도입을 하자면 조금 숫자적인 수치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무신사나 뭐 여러 대형 커머스들 다 지금 저희 업체 쓰고 있는데 결제 딴에서는 되게 쉽죠. 근데 뒷단에서 이 사람들 수수료를 얼마 줘야 될지 이런 것들 다 뒤에 책정해요. 근데 그런 수수료 0.1, 0.001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디테일 그리고 뭐 꼭 직무가 금융 쪽이 아니라면 만약에 패션 쪽을 예로 들면 이 원단을 이 사람이 왜 도입 이걸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어차피 설득하는 능력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뭐 굳이 잘하는 성격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에 내성적인 분들도 정말 많고요. 영업사원이라고 꼭 막 들뜨고 이러지도 않아요. 꼼꼼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잘하는 면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다른 회사 영업사원들과 다르게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성 뭐 영업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안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추세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여성분들이세요. 대부분 위에 이제 분들도 다 여성분들이시고 저희 팀장님도 여성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성격이 어때서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네 번째 질문은 지금 돌아봤을 때 대학생 때 꼭 해볼 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학생 꼭 해볼 겁니다. 더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 좀 그런가요? 근데 더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업을 하고 조금 어, 싫었던 게 전 취업을 좀 빨리 한 편이긴 하잖아요. 한데 근데 저는 후회했어요. 아, 조금만 더 놀고 싶다. 조금만 나 지금 취업하기 싫은데. 근데 막상 또 취업은 또 막 하고 싶은 마음에 자소서는 계속 넣었어요. 근데 막 안과 밖에 막 괴리감이 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다 덜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을 만큼 무언가를 하고 그게 뭐 노는 거가 됐든 뭐 어떤 거가 됐든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몰입해서 딥다이브하는 순간이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학교 휴학해도 좋고요. 학교 1년 휴학하지 말라고 주변 말 해도 다 무시하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다 그냥 쉬는 동안에 대신에 그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휴학을 할 거다. 그럼 휴학하는 그 1년 동안 내가 뭘 할 건지는 플랜을 미리 짜두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내가 냅다 휴학 때려버리고 그 안에서 아 이제 뭐 해볼까 하면은 한 달 그냥 지나가거든요. 휴학해봤자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달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그냥 좀 효율적으로 내가 여기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물어봐서라도 뭐 같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가세요. 여기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서 새로운 경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졸업을 앞두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배님만의 취업 핵심 조언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유튜브, 인스타 그러면 그리고 제 입사 동기들 진짜 일하다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1년, 2년 여자분들이 인데도 1, 2년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 진짜 많은 실무 경험도 물론 있지만 저는 방금 말했던 이미지 메이킹 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었고 어떤 면접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인 척 해야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는 좀 똑부러지는 것 같아요. 는 무조건 자신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신감 제가 말씀 실무 능력가 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펙에서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영어 성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실무 능력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 다른 거 더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성적이랑 실무 능력만 갖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간결해요. 자소서에도 여러분들 그냥 쓸 말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드립다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얼만큼의 이게 진심이구나. 이거 진짜 했네? 왜냐면은 다 어떻게 했는지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다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될 만큼 몰입을 하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상으로 사전에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즉석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손을 들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화 활동을 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처음에 HR 직무를 했습니다. 인사 직무. 두 번째로는 영업을 했고요. 세 번째로 마케팅을 한번 해보다가 네 번째 또 영업을 인사 직무를 했던 이유는 뭐냐처럼 오신 선배분이 HR 담당자였거든요.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그냥 이거 해보자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맞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노무사 자격증 1차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학벌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직무다 보니까 허들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빠르게 섰습니다. 그래서 HR은 버렸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영업을 처음 했어요. 근데 대학생 신분으로 영업할 게 뭐예요? 를 통해서 음, 그 스마트 스토어에 가맹점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휴하자.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 할인만 해주면 내가 이거 다 팔아올게. 라는 방식으로 이거 얻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전화를 100통이 넘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콜드콜이라 하거든요. 얼어있는 콜? 그러니까 냉담해요. 다 받으면 안 해요. 끊어요. 욕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대학생 신분에 그걸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스펙이 되고요. 남들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자소서에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네일아트 업체를 한번 팔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홍대랑 합정에 있는 네일아트 샵이 한 100 몇 개 됐거든요. 그거를 다 긁어서 가격 비고 다 하고 그때가 이 시기였어요. 10월 3일 막 이때였는데 그때가 빨간 날이니까 그때 날 잡고 가가지고 방문하면서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다 방문해가지고 저희랑 하시자 라고 그 맨땅에 헤딩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선물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그거 벽에서 깨어 나오시면은 여러분들만의 특출난 장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거 뭐 팔아왔다 하는데 어느 누가 안 이뻐하겠어요. 거기서 가산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스펙이 낮더라도 특출난 무언가가 있으니까 얘 뭐 키워보자 라는 형식으로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유익한 강연을 들려주신 이순주 선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차 졸업생 취업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능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